퇴직하던 날, 저는 스스로 꽤 단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병원에서 32년을 일했거든요. 야간 근무도 거뜬히 버티고 적금도 꾸준히 넣고 개인연금도 준비해둔 상태였죠. 이제는 숨 좀 돌리며 살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아침마다 알람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상사 눈치도 안 봐도 되는 삶. 남편이랑 천천히 동네 산책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퇴직 후 일상이 얼마나 다르게 흘러가는지 지금부터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첫 달은 생각보다 거칠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새벽형이라 6시만 되면 눈이 떠져요. 커피 내리고 창밖을 한참 바라보는 그 시간이 저에겐 호사였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이제 일도 안 하는데 집안 돌아가는 건 좀 보지? 그 말이 가슴에 톡 박혔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제대로 해보자 마음먹었어요. 청소 도구 정리하고 냉장고 동선도 바꾸고. 그런데 제가 움직일수록 남편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걸레질은 왜 이렇게 대충이야? 소고기는 왜 샀어? 비싼데. 세탁기 코스를 누가 그렇게 눌러? 칭찬은커녕 검사가 늘어났어요. 식사 문제도 골칫거리였습니다. 남편이 점심은 각자 해결하자고 해서 저는 간단히 토마토 수프를 끓여 먹었어요. 그런데 그릇을 씻고 있는데 뒤에서 들리더군요. 본인 건 잘 챙기네. 부탁도 없었는데 혼자 챙겨 먹은 게 또 단점이 되었죠. 그 순간 숟가락을 내려놓고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 멍하니 봤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정답이 없는 시험 같았어요. 퇴직하고 나면 오랫동안 미뤄둔 취미를 하자고 다짐했었죠. 수채화 강좌, 합창단, 도자기 공방. 그런데 남편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돈 쓰느니 차라리 아르바이트라도 하지. 나이 들어서 뭘 배워? 취미를 들먹일 때마다 돈과 쓸모만 남았어요. 저는 가족을 위해 밤을 수없이 새웠고 그 사이 제 욕구는 늘 뒤로 미뤄졌는데 정작 멈춰 서보니 내 것은 없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나려는 거 꼭 참았어요. 결정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너희 엄마 요즘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심심해서 그런지 잔소리만 늘었다.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손주는 할머니는 이제 병원 안 가라고 묻더군요. 저는 웃어보려 했지만 입꼬리가 굳었습니다. 그날 밤 소파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남은 시간은 누가 정리해주지 않는다. 내가 챙겨야 한다. 그 다음부터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예금, 개인연금, 퇴직금 잔액, 집대출 잔금, 종이에 항목을 써 내려가고 월 고정비를 한 줄씩 더했죠. 혼자 살면 가능한지, 임대보증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의료비를 어떻게 확보할지. 다음 날 법률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려고요. 변호사는 담담하게 정리해줬습니다. 재산은 기여에 따라 나누고 주거는 미리 계획하세요. 자녀들과는 차분히 미리 상의하시고요. 사무실을 나올 때 제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누군가 허락해준 건 아니지만 제 인생에 제가 서명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친구들과 제주로 골프 여행을 가던 날, 저는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8평 남짓, 오래된 에어컨이 달린 집. 들어서며 중얼거렸죠. 여기가 내 연습실이다. 첫날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어요. 세탁기 코스를 잘못 돌려 티셔츠가 줄어들었고 밥솥 물 맞추기에서 실패해서 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혼나지 않으니 다르게 느껴지더군요. 다음엔 나아지겠지 하고 웃으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빨래 분류, 식재료 보관, 싱크대 배수구 관리. 저는 하루에 하나씩 숙제를 풀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걸 알게 되어 저녁 시간 도서관 서가 정리 알바를 시작했어요. 7시부터 11시까지 책 표지 닦고 분류표 붙이고 반납 서가에 꽂는 일. 누군가 수고 많으세요 하고 인사할 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젊은 사서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선생님, 라벨 붙이는 속도 진짜 빨라요. 병원에서 배운 손놀림이 전혀 다른 자리에서 쓸모가 되다니 그게 그렇게 신나더라고요.
취미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합창단 대신 우쿨렐레를 골랐어요. 손가락이 덜 아프고 혼자서도 반주가 되니 좋더라고요. 주 1회 공방에서 흙을 만졌습니다. 몰래 위에 올라간 찻잔이 모양을 찾아갈 때 제 마음도 조용히 정리되었습니다. SNS도 배웠습니다. 오피스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새로 만든 머그컵, 야간 알바 가는 길의 보름달. 짧은 글과 사진을 올리면 낯선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어요. 멋진 시작 응원해요. 그 몇 줄이 제 하루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둘이 부딪히는 소리를 듣던 아이들이 조심스레 안부를 물어왔어요. 엄마, 혼자 괜찮아? 응. 생각보다 잘 지내. 함께 장을 보며 쿠게어를 고르고 통장 앱에서 자동이체를 세팅하고 고지서를 나눠서 정리했죠. 어른 대 어른으로 마주 앉아 계획을 나누니 서로의 표정이 편안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는 남편에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린 각자 사는 게 좋겠어. 법대로 정리하자. 협의 과정은 매끄럽지만은 않았지만 테이블 위에 수치를 올려놓고 하나씩 도장을 찍었습니다. 집은 정리했고 저는 제 몫으로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통장은 반으로 줄었지만 대신 제 하루는 제 것이 되었어요. 1년이 흐른 지금 제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오전엔 동네 공원을 2바퀴 걷고 돌아와 간단히 아침을 해먹습니다. 점심 후에는 우쿨렐레 30분, 독서 30분. 해질녘엔 도서관으로 출근합니다. 서가 사이로 종이 냄새가 가득하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집에 돌아와 샤워하고 허브티를 마시며 그날 배운 것을 노트에 적습니다. 요즘 종합검진 결과도 좋아요. 수면이 깊어졌고 속이 편합니다. 스트레스를 견디는 대신 덜어내는 법을 몸이 기억하는 듯해요. 혹시 화면 너머에서 비슷한 마음을 붙잡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 경험에서 몇 가지만 건네고 싶습니다. 첫째, 나를 설득하기 위한 숫자를 먼저 적어보세요.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 의료비, 주거비, 감정이 숫자 위에서 차분해집니다. 둘째, 혼자 사는 기술을 하나씩 익히세요. 세제 계량, 냉동 보관 날짜, 필터 교체 주기 같은 작은 디테일이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셋째, 몸을 바깥으로 데려가 보세요. 알바든 봉사든 강좌든 누군가의 고생 많으세요. 라는 인사가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넷째, 하고 싶었던 것을 정말 작게 시작하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이혼을 권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다만 존중이 사라진 일상에서 자신을 완전히 지워가며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그 정도의 신호였으면 합니다. 각자의 선택이 각자의 속도로 도착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남은 시간만큼은 우리 각자가 자기 이름으로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